탄력이 다소 떨어졌을지언정 1월, 2월, 3월이 오가면서도 그 안에 테마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낙폭 과대주 쪽에서 기회도 있고요.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잔금 해제 시간도 여러분 활용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지금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형주 전반이 조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권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도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 2차 전지, 전기차 쪽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오늘 비중 상당히 크게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금융주라던가 한동안 분위기 좋았던 철강주 단, 금속 쪽에서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일단 상승이고요. 네이버가 1.5% 정도로 상대 강도는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폈고요. 저희 또 목표가 달성 리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CS 베어링이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신 종목인데 또 목표가 달성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또 좋은 흐름이 있었고 간밤 뉴욕에서 풍력주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이익을 챙길지요. 풍력 사실 작년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에서 신재생 쪽 주가도 좋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IRA 시행령과 유럽의 CRMA 법안과 맞물려서 고객사인 베스타스의 공격적인 투자의 핵심 수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윈드가 1분기에 베트남의 해상풍력 타워 공장 신설을 했죠. 베어링 납품하는 동사도 작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고요. 추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S윈드의 실적 쇼크와 CS 베어링도 4분기 30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유력하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이 좀 전환이 좀 대두됐는데 아마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히요. CS 베어링 AS 받아봤고요. 또 한 종목 있어요. 루트로닉도요. 루트로닉도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실적 나오고 실적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을 거예요. 루트로닉 참 자세히 봐주세요. 네, 루트로닉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을 했는데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우려스러웠던 건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M&A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기대감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기업인데 ASP 높은 직판 지역인 미국의 매출 확대가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지금 의료 시장 기준해서 향후 시장 성장성이 최대 5배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모드도 지금 미국에서 플레이 잘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했음에도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루트로닉도 그 성장세 이어가지 않을까 잘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달성해도 좀 더 끌고 가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보유자분들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저희가 항상 하는 거죠. 금요일에 과장님과 같이 사모펀드 연기금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수급적인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은 AI 쪽도 꽤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네요. 솔트룩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인크로스, KINX 등 눈에 띄고요. 뉴로메카 SPG, 로봇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OLED 쪽도 있고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의미 부여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번 주 수급을 보면 네. 약간 좀 집중이 안 되고 좀 분산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여기 나왔던 종목들이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제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OSP 같은 종목은 OSP 저도
저는 좀 낯설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런 산업 리포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펫 산업이 성장한다. 반려견, 반려묘 네, 이런. 맞습니다. 댕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댕냥이들이 한국에서 4집 가운데 한 집이 지금 키운다고 해요. 네, 보고서 보면. 펫산업이 성장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수혜주를 어디에 투자해야 돼라는 그 대안이 없었는데 OSP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러니까 이 사료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곡물 가격이 피크가 작년에 4월, 6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맘때 작년과 비교를 하면 YOY로 대부분이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펫푸드 ODM 기업인 OSP가 올해 1월부터 사료 값을 평균 10에서 15%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값, 그러니까 판가는 오르고 곡물 가격, 비용은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가 판가가 올라가면 안 내려가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야 그 반려인 분들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저효과는 점점 더 커지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시총이 뭐 한 700~800억대, 700~800억대이기 때문에 뭐 시총 1000억 정도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OSP 저희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테마성 종목들이 또 빠르게 수급 이동이 나타나거나 혹은 수급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종목 플레이도 또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투트랙 전략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OSP도 저희 한번 관심권 역에 놓고 체크할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확인해 보시죠. 레이입니다. 제2의 덴티움이 보인다. 포인트 잡아갈게요. 사실 레이가요. 많이 올랐어요. 3개월 사이에. 네. 이미 약간 임플란트 혹은 보톡스 이런 의료기기 쪽 관련한 업체들이 꽤 많이 올라서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VBP 시행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어요. 시행 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이제 눌렸던 것을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덴티움을 한 5만 원, 6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구조적인 성장 이 기대되는 산업에 속해 있는 타픽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2010년 9월에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네. 레이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레이가 이제 외부 투자 유치를 하면서 덴탈 시티 사업으로 이제 분사를 한 기업인데요. 현재는 글로벌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한 1조 원에서 2029년까지 가면은 21조 원 수준으로 한 연평균 8.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은 무조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크게 뭐 디지털 진단 제품이라고 해서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방사선 이용해서 이제 그 치과 뭐 연조직이나 뼈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 촬영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강 외 촬영, 구강 내 촬영으로 분류가 되고요. 뭐 2D와 3D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에요. 디지털 솔루션. 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 뭐지? 약간 둥둥 떠다니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치과 같은 이제 병원에서 임시 치아를 이제 포함하는 보철이나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 이제 그 의사가 사진을 촬영한 걸 보고 직접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해서 안전한 치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라는 것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나 수술을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이 디지털 치료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은 치과 개수가 선진국 대비해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그
의사분들의 이 역량 차이도 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과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 솔루션을 빠르게 좀 도입을 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이 중국인들이 또 이제 치과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에는 네. 뭐 시장 전반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기술력 부분이 아쉬워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직접 거기 중국에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꽤 네. 많이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레이도 그런 면에서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 좀 간절하다라는 점 얘기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치료 방식의 정확한 차이가 네, 네. 뭘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치료 기일이 아마 치과 치료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30일 정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디지털 치료로 전환을 해서 이제 받을 경우에는 하루까지 한 달 치료할 거를 하루 만에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구강 스캐너 CT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바로 이 데이터가 이제 그 CAD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가이드를 이 솔루션에서 제시를 해주게 되고요. 디지털 3D 프린터로 모형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방식 대비 30일에서 하루로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치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 대비해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예,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안 가도 되니까 이 치과를 한 번만 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호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VBP의 영향도 좀 보고 싶어요. 어찌됐건 중국이 VBP를 했던 것 자체가 많이들 치과 치료해라 라는 것을 노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업체들에겐 당연히 득이 되겠어요. 특히 그럼요. 레이는. 그렇죠. 네. 이제 VBP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판가를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제 가격 조정이 된 부분이 크게 우리나라에게 마진 압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QA 성장에 더 주목을 하자. 네. 약간 이렇게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VBP 시행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VBP 시행하는 이유는 결국에 중국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치과 치료를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동사의 어떤 장비, 임플란트를 위한 필수 장비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임플란트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장비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히든 수혜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 생산 능력이 갖춰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레이 입장에서는 좀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대응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 10월에 이미 1,200억 원에서 2,400억 원까지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아마 올해 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초에 중국의 캐파 2,000억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공장 매출 같은 경우는 내년에 700억, 그다음에 뭐 6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애드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국 법인 최종 OPM은 지금 현재 33%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진율에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마진율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매출액도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마진율까지 상승하니까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목표가 300억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9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총 4천억인데 전 좀 저평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 살펴주셨습니다. 32,000원의 목표 주가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속도 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ICH입니다.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 일단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막 직진으로만 움직이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고객사가 좀 추가될 것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필름형 방막 안테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필름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갤럭시 A 모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고객사 중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 매출액의 98%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어요. 네. 삼성 없으면 어떡할 거야? 약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해소가 되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고객사 향으로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일단 그 기사에도 이미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2월 3일 날 이 회사가 200억 규모 시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총이 이렇게 작은 기업이 200억의 시비 발행을 하면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자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완판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메자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 어떤 대형 기업들, 유수의 PEF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소형주의 자금이 이렇게 쉽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필름 생산 시설 구축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있고, 여의도 메자닌 선수들, 이른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발행 공시 다음 날 전부 납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딜이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북미 고객사 향 진행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퀄은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올해 2분기부터 초기 공급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공급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성 검증된 도전 테이프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거 삼성전자 공급망 진입 때와 같이 전자파, 차폐 가스켓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형 방망 안테나 등으로 아마 북미 고객사 향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공급 그 물량은 좀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도 관련해서 사업 연결이 되나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제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었는데 통신 장비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 쪽으로도 진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5G 통신 장비용 안테나 이런 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고객사양으로는 세 개사에 올해 하반기 공급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종 고객사랑 협업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 아마 지금 공급 예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용 방열 소재 같은 경우도 국내 S사 통해서 최종적으로 중국계 전기차 배터리 쪽에 탑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방향을 좀 설정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주가는 오늘은 한 2.6% 떨어진 8,100원대 후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1차는 9,500원 9,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원, 손절 라인 7,500원, 좀 기억하기도 쉬운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다 개별 종목 이슈로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 많았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잔금해제 종목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